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가장 잘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이어는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어와 유의어까지 같이 암기를 하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4-13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리픽스 코는 투게더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투게더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투게더의 원어민들의 의미는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함께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뭐요? 서로 모여 있다, 모일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유유상종. 그래서 이 same의 의미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조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complicate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관련 연상 어휘까지 다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이 complicate이라는 단어부터 solvate이라는 고급 어휘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중요 어근인 flick, pry, 이 fold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어근을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접으면 뭐요? 주름이 진다라는 얘기죠. 실을 접으면 실을 짜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그리고 시노님, 복잡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 5개와 악화시키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6개의 단어를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법의 어근이죠. 여러분들이 flick, flex, pry, pra 이런 표현들은 다 fold, 접다, 짜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multiply라는 표현이 바로 어근 fold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종이를 2번 접으면 뭐요?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종이를 3번 접으면 8개가 나오고요. 종이를 4번 접으면 이렇게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multiply라는 표현이 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multi라는 표현이 많다라는 얘기고 여러 번 뭐요? 접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 번 접는다라는 개념에서 곱하다, 급증하다 이런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어민의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면요. 그런데 종이를 접으면 이와 같이 이런 상자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상자가 바로 건물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의 의미로.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뭐 여기는 집이에요. 집, 아파트. 이건 체육관입니다. 이건 상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 건물을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그러면 산업단지가 되고요. 스포츠 컴플렉스 그러면 스포츠 복합 건물이 되고요. 여러분들 영화관, 복합 상영관을 뭐라고 그래요? 멀티플렉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멀티플렉스, 컴플렉스, 플렉스. 플렉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근의 원어민의 사고방식, 영어식 사고방식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차적 개념이가 뭐다? 접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실이나 끈을 접으면 그거 뭐요? 그걸 짜다, 또는 꼬다, 또는 묶다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번 접으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fold 그러면 100배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100fold 그러면 100배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접어서 만든 건물이라는 개념이죠. 종이를 접으면 이렇게 상자 모양의 것이 나오죠. 이거를 건물이라고 활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employee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은 인의 인, 사람을 이런 건물 안에 집어넣는 개념이죠.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회사다. 그럼 당연히 뭐요? 그 사람을
고용하고 이용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시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역경, 공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역경, 공경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근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프라이시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한테는 껌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손이나 발을 뭐요? 줄로 묶는 개념이죠. 보세요. 지금 묶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손이나 발이 막 묶여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뭐요? 공경,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건물에 갇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세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역경, 공경,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프라이시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근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은 수백 어휘, 심지어는 거의 1000어휘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어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complicate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풀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접다, 주름, 천을 짜다, 꼬다, 따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따놓은 머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플레이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짜다, 꼬다, 따따의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심플 그러면 sim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 한 번만 접었으니까 뭐요? 단순하지만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콤의 의미가 뭐다?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 아주 여러 번 접은 겁니다. 이게 당연히 뭐요? 복잡한의 의미로 당연히 활용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번 접어서 복잡하게 만들다 또는 복잡한. 보세요. 여러 번 접어서 복잡하게 만들죠. 한 번만 접으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접으니까 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기본 의미는 여러 번 접어서 복잡하게 만들다. 동사로 쓰이면 복잡하게 만들다, 얽히게 하는 개념이에요. 얽히게 하다. 형용사로 쓰이면 복잡한, 얽힌이 되겠죠.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어떤 질병 등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를 악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 뒤에서 이제 복잡한의 동의어와 악화시키다의 동의어를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어휘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필요 이상으로 그 일을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상은 이기적인 이해관계와 얽혀져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감기 때문에 더욱더 뭐요? 악화가 되었다.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시간입니다. 복잡한입니다. 복잡한. complicated. 이 동요에는 이 네 단어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단어를 학습을 하거나 암기를 하실 때는 그 단어의 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돼요. 특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훨씬 더 어휘를 암기한 후에 롱텀 메모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컴플렉스라는 단어죠. 콤이라는 단어는 뭐다?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 플렉스라는 단어는 뭐요? 접다, 짜다, 꼬다, 따타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접어서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복잡한의 의미로 쓰이는 컴플렉스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어떠한 컴퓨터도 인간의 두뇌의 복잡한 기능을, 복잡한 능력을, 복잡한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은 모방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intric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릭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트릭, 속임수라는 게 뭡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속임수를 써서 문제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복잡한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은 문제가 복잡하다, 풀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해하기 어려운 complicated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어감으로 옮기도 되죠. 여기 보니까 뭐요? ICAT가 있죠? ICAT가 있죠? intricate, complicated, intricate, complicated 이렇게 어감으로 암기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extric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ex라는 단어는 out을 의미하는 말이죠. out을 의미한다는 out이 뭐예요? 바로 뭔가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트리킷은 바로 intricat에서 나온 단어예요. 의미가 뭐예요? 복잡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extricate이라는 표현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다, 탈출시키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플롯이라는 단어는 줄거리나 구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아무거나 보내기도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구성은 복잡하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복잡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뭘 보시면 이 미스테리 소설은 구성이 복잡하다. 두 번째 문입니다. 그는 extricate A from B 구문이 나와 있죠. extricate A from B 구문이 나와 있죠. 예, 그는 대부분의 그의 공적 임무로부터 듀리라는 단어는 의무, 임무, 직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적 직무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익스만 보내기도 되겠죠? 예, 해방된 상태였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그 조종사를 뭐뭐로부터 뒤얽힌 제어판으로부터 익스, 벗어나게 했다라는 얘기는 탈출을 시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노님이죠. 탱글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탱글이라는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seaweed라고 되어 있어요. 해초를 의미하는 말, 해초. 바닷속의 해초를 보면은 얽히설키 이렇게 설켜 있겠죠. 해초가. 이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되는데 탱이라는 단어를 해초로 바로 암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연상법을 활용을 해서 해초라는 의미를 끌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탱글탱글, 탱탱한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탱탱한 미역줄기, 탱글탱글한 미역줄기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줄기가 미역줄기가를 보면 서로 얽히설키 설켜 있죠.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미역줄기가 해초 아닙니까? 탱글탱글한 탱탱한 미역줄기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역줄기가 이와 같이 얽히설키 얽혀있는 모습을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탱글드라는 표현은 의미가 뒤얽힌 또는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탱글드라는 표현이 뭐냐면 인탱글드가 탱글탱글한 미역줄기로 연상을 해서 미역줄기가 얽혀있는 모습을 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얼기설기 얽힌 어디에 연루된 관련된 의미로 써요. 얽혀있다라는 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탱글이라는 동사는 얽어매다, 얽히게 하다, 꼼짝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얽히설키 얽혀있으니까. 예문을 보시면 tangled financial affairs. financial affairs가 뭐예요? 재정 문제가 되겠죠? 복잡하게 뒤얽힌 재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는 말해요. bribery scandal. bribery라는 게 뇌물수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는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 관련이 되어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sophisticated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완벽하게 오늘 한 번에 암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필라소포라는 단어에 SOPH가 들어가 있죠? SOPH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필라소포라는 게 뭐냐? 필로라는 단어는 바로 러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러브.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포라는 게 철학자인데 왜 철학자의 의미가 되었느냐면 지혜를 소비라는 단어가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철학자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소피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 수학, 학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소피스트라는 표현이. 소비 뭐다? 지혜.
지혜가 뭐가 돼요? 또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ophisticated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적인, 지식이 높다, 수준 높은 또는 세련된, 교양 있는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정교한 복잡한의 의미로 써요. 정교한 복잡한.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인, 학자들이 어떤 기계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계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만든 기계가 더욱더 정교하겠죠? 정교한 기계를 우리는 또 복잡한 기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 의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적인, 수준 높은, 세련된, 교양 있는, 정교한,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는 sophisticated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나와 있네요. 당연히 뭐요? 복잡한 또는 정교한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인데요. 도시 생활의 즐거움이 상당히 sophisticated하다라는 얘기는 세련됐다라는 얘기예요. 세련됐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sophisticated라는 단어와 naive라는 단어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naive라는 단어는 뭐냐면 native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native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native의 의미가 뭡니까? 토착민이죠.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토착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에 인디언들이 침입을 받았잖아요. 인디언이 뭡니까? 아메리카의 토착민이었죠.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다나요. 그래가지고 순진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저 말이야, 저 철수자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맨날 속아.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 바로 요거의 반대 표현이 sophisticated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에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 닳고 달았다. 너무 세속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sophisticated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물정에 너무나 닳고 달았다. 너무나 세속적이다. 순진하지 않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 수준이 높은 청중이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악화시키는 단어입니다. 이 complicate이라는 단어가 악화시키다라고 그랬죠.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worse, make worse가 되는 겁니다. 이 worse라는 단어는 bad의 비유급이 되는 겁니다. bad. 나쁘죠. 뭔가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어 compound, aggravate, deteriorate, exacerbate이라는 단어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악화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암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꾸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compound라는 단어입니다. com이라는 단어는 뭐다? together, 함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pound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어근 폰이 나오거나 파운드가 나오거나 포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지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는 포지션이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뭐요? put, place,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의 1차 기본 의미는 함께 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함께 놓으면 혼합하는 개념이 되겠죠. 부품을 함께 모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구성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름과 불을 함께 놓아요. 불도 무서운데 말이야. 불도 위험한 것인데 불에다 기름을 끼얹어 보세요. 그럼 그 상황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악화가 되겠죠? 심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가 바로 complicate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죠? 그런데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뭐요? 악화가 되었다, 심각해지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aggravate이라는 단어입니다. age라는 족도는 바로 ad의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to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grave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grave라는 단어는 heavy,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grave라는 표현은 무거운의 의미로 써요. 무겁다, 또 중대한의 의미로 쓰이겠죠? 중대한, grave라는 표현이.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럼 심각한 우울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grave의 명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무덤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가 뭐예요? 무겁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 grave라는 표현이 또 무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됐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gravity는 뭐예요? 무거운 거니까 중력이 되겠죠? 문제의 중대성, 심각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gravitation은 바로 중력, 만유 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aggravate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어디에 무게를 더하다, 심각함을 가중시키다. 다시 말해서 악화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분을 악화시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다의 개념이 되겠죠? 그게 바로 aggravate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군사가 개입을 했는가 봐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런 갈등이 훨씬 더 악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입니다. 나를 aggravate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앵걸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의어죠. deterio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deter이라는 단어는 디터전트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터전트는 뭡니까? 세제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ORA를 oral, mouth, 입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제를 입에 넣었다라는 개념이죠. 세제를 입에 넣으면 뭐예요? 건강이 좋아져, 나빠져? 당연히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세제를 먹어서 건강이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의 의미가 되는 단어가 바로 deterio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etergent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아주 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terrence, detergent를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deter이라는 단어는요, 이 ne라는 접두는 바로 away,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meri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merit. 장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D라는 접두를 붙여요. 그럼 the merit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그럼 야의 의미가 뭐예요? 단점이 되겠죠. the라는 것은 바로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TR은 terror입니다. 공포죠. 그러니까 뭔가를 무섭게 해서 공포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겁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deter이라는 단어입니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요. 아주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그럼 뭐요? 떼끼놈. 담배 피우면 안 돼. 떼끼놈하고 겁을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담배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ter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뭔가를 단념시키다, 그만두게 하다, 방지하다, 막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막다, 방해하다. 그러면 deterre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억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nuclear deterrence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핵 억제력이 되죠? war deterrence 그러면 뭐가 돼요? 전쟁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detergent의 의미는 뭐냐? 더러워지는 거, 얼룩을 막아주는 것이죠. 얼룩이나 때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deterrence, detergent 다 암기가 되셨나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뭡니까? 그 이후에 곧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이 당연히 뭐요? 악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결코 단념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념시키다, 뭐뭐를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에는 discourage, dissuade, talk a out of 미구문이 있습니다. 이때 this나 out of가 다 부정어 not의 의미로 활용되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게 하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모든 길을 다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길이라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는 수단이나 방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내가 못해요. 그럼 선생님한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길이라는 게 뭐예요?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요? 그 전쟁을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막 강구하고 있겠죠. 네 번째 문입니다. 그의 처벌은 그 남자를 어떤 벌을 저질러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처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deterrent effect라면 억제 효과, 제지 효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This detergent, 이 세제는 얼룩을 없애는 개념이죠. 때를 빼는데 얼룩 제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여러분들. 마지막 악화시키는 단어입니다. exacerb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암기법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XAC를 exactly로 보시기 바라요. 뭡니까? 정확하게라는 얘기죠. 근데 ba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방망이로 때리는 개념이에요. 방망이로 때리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망이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픈 곳이 있어요. 어떤 상대방이. 근데 아픈 곳을 정확하게 방망이로 때려서 상처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exacerb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특히 질병이나 문제 등을 악화시키는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지만 간단하게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암기법이죠. 익스를 그냥 아웃으로 보세요. 아웃이라는 개념이 과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excess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 초과를 의미하는 말이죠, 초과. 이게. 그리고 이 bat이라는 단어는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ace라는 단어를 acute이라는 단어로 암기하시기 바라요. 이 acute이라는 단어도 보통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는 단어죠. acute의 의미가 뭡니까? sharp, 날카로운이라는 개념이에요. 날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카로운 acute, 도구와 bat, 방망이로 x, 과도하게 때려서 건강을 악화시킨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평생 까먹지 않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질병 문제 등을 악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증상은 어떤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면 더욱더 뭐가 될 수 있다? 악화가 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핵잼 어원 연상법이죠. 핵잼 어원 연상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을 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핵심 다이어와 동의어까지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의어를 많이 암기한다는 얘기는요, 영영사전을 보면 거의 다 동의어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그리고 지인 공유까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Not never, never이 아니라 never입니다.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